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의 야권 압승을 계기로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검수완박 시즌2 공조를 선언했지요. 그리고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화영이 주장했던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검찰 진술을 놓고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해 놓고선 정작 그 장소, 날짜 등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압박을 받은 것 없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한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과 관련해 녹음 당사자인 장시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시호와 검사가 나눈 문자 내용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는데 민주당 입장이 또 난처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등으로 3억 원대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화영은 재판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2차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2차례 연장돼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화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1차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현재까지 이재명은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며 쌍방울의 불법 행위라면서 선을 긋고는 있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 그리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은 이재명의 구속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의 1심 재판 결과 이화영이 중형을 선고받고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이자만 나와도 명자만 나와도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꺼내든 게 바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이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처벌해야 될 중범죄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한데 이어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던 바로 이 논란, 결국 술자리에서 검찰 진술을 놓고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해놓고선 정작 그 장소, 날짜 등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를 옹호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박이 어제 있었는데요.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는 김성태 회장의 뇌물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며 검찰과 함께 자신을 회유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을 법정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압박을 받은 것 없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라고 들은 바 없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거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성태 전 회장은 네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는데요. 또한 이화영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한심하다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자, 이화영에게 제공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련해서였는데 카드 내역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며 자기 생활비로 썼더라라고 한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은 쌍방울로부터 카드를 제공받아 수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죠. 그런데 이화영은 이 카드로 자택에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가족 여행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 부끄럽고 쪽팔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일 밖에도 어제 재판정에서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도 여러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북 송금에 대해 모두 협의했고 이재명 지사와도 통화했다라면서 그간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화영이 보고를 했고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맞느냐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을 스스로 자백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대북 송금 과정을 검찰에 털어놓기 위해 여죄까지 밝힌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고, 자, 이에 김 전 회장은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쌍방울 직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김성태 이 사람이 그래도 쌍방울과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의리와 애착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씨를 보고 돈을 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개인 자금으로 돈을 전달했던 건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4일인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쌍방울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다음 달 7일 이화영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성태 전 회장의 심리도 그에 맞춰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안 했다 말을 바꾸고 여기에 더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면서도 오락가락 말을 바꾸고 있는 이화영, 재판부가 누구의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지 판단할지 상식선에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최근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이어 검찰을 흔들기 위한 또 하나의 소설이 민주당에서 등장했지요. 자, 바로 장시호 녹취록인데, 장시호가 검사와 오빠 하면서 뭐를 했다는 등의 지저분한 거 말고 민주당이 노린 것은 검찰의 장시호에 대한 위증 교사였습니다. 최근 일부 좌파 인터넷 언론은 검사가 장시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민주당은 검사 탄핵 혹은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직접 나서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다,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에 없는 것 외워서 증언하게 했다며 목에 핏줄을 세운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장시호가 언론에 검사가 위증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시호가 위증을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기에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채널A가 확보한 김모 검사와 장시호가 지난해 11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장시호가 보낸 문자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라며 부장님께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시호는 또 채널A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오해를 풀고 싶으나 연락이 겁나 사실을 거짓 하나 없이 고한다며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건 뭐와 닮은 꼴이냐? 청담동 술자리 건과 매우 닮은 꼴이죠. 청담동 술자리 논란의 당사자였던 첼리스트가 남자친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주장했던 김의겸이 골로 갔는데, 이 건 역시 당사자인 장시호가 거짓이라고 직접 밝히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뻘쭘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인터넷 언론 강모 기자와 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는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느끼고 또 알아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자, 마치 북한의 김정은 마냥 모든 당의 역량을 이재명 하나 지키기에 초점을 맞추고 쏟아붓고 있다 보니 공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무리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찌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민주당에게 거대 의석을 다시 한번 몰아주었으니 이걸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겠고, 국회의 수준이 떨어지면 물론 사법기관이 시덥지 않은 일로 논란에 휩싸이고 위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